극단 아신의 레파토리 희곡을 다양한 관점으로 비평하고 감상의 재미를 더하는 희곡뒤 담화! 오늘 작품은 극단 아신의 따끈따끈한 신작, 가슴이 뜨거워지는 연극 협상 1948입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상을 입으셨죠? 김달사 멋이다. 소년대요. 청년 역할의 의상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저는 김익렬의 의상을 입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48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4.3 사건 이후 1948년 4월 28일 제주 구업국민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평화협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3 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선거, 단독 정부의 반대를 기치로 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와 미 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여기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 이 공간이 그리고 여기서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의 협상 결과에 수만 명의 목숨이 오가게 될 거야. 지금 협상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건 제주도민을 적으로 삼을 생각이 죽어도 없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귀순하면 내가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하겠으며 일체의 죄를 불문에 붙이고 귀가시키겠다! 제주 주둔군 구연대장 김익렬과 경의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월 3일 오늘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장대 총책 김달삼입니다. 제가 바로 김달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익렬 연대장. 제주도민들의 운명이 걸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들 얘기입니다. 아이들까지 산으로 모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산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것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 어마어마한 유혈폭동을 일으켰죠?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오. 우리는 도민을 구출하기 위해 을거를 일으킨 것이오. 무고한 인민들이 계속받게 될 고통을 막기 위해서! 알겠소.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일체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평화였습니다. 왜 우리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는 거지? 너희들은 모두 빨갱이니까! 아바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마저 집쪽을 향해 흘러내려오고 있었어. 제주도민 누구도 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협상 현장을 지켜보던 두 개의 시선은 엉터리야! 엉망이야! 이 연대장 새끼는 빨갱이였어. 공산당 폭도들과 내통하는 빨갱이 새끼! 다 죽여버리겠어. 다 뒤집어버리겠어! 학살자의 기억을 가진 청년과 지서가 불에 타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거예요. 학살 당한 자의 기억을 가진 소녀, 그리고 바로 당신. 법자 범법자! 우리들은 정당했습니다. 우리들은 정당 방위를 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걸개한 제주 인민들을 누구도 범법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과 방언을 저지른 주동자와 일반 주민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두 남자의 목숨을 건 협상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연극 협상 1948은 제주 4.3 사건의 평화협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인데요. 올해 6월 쇼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처음 만났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수의 관객분들과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광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팜플렛도 예쁘게 준비했고요. 또 이렇게 에코백, MD 상품을 또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저
사실 이 공연 보기 전에 제주 4.3 사건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1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올해 본 공연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공연이었어요. 왜냐하면 4.3 사건을 우리한테 일깨워준 것뿐만이 아니라 제주의 신화까지 잘 녹여내서 저희한테 전달해 준 게 이 작품의 힘이고 또 감동이었고 즐겁게 본 관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4.3 사건을 삶의 의미나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들에게는 뭐 스타일적이나 이야기의 구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좀 어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 30대 밑으로 내려가면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김익렬이었다면 이랬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어느 장면? 그러니까 예를 어느 들면 사건에서? 가족을 내놓는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이 무장대 총책을 만나러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건데 실제로 김익렬이었다면 모든 게 나의 안전을 전제로 해서 아, 꼭 내가 가야 되나? 책임자가 뒤에서 이게 컨트롤을 해야지. 부하도 있고. 바로 책임자가 없어져요. 그 다음 책임자 또 오고 그 다음 책임자 없어. 그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못했고 졌던 사람은 또 안 됐고 그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면. 그런 인물이 아니 아니 그건 또 아니야.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 거야 도대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무슨 뭐 이거 당신은 판단이 가겠어? 아 솔직히 무서워요. 야 진짜 사람 다 가지는 않겠지만 그 겉봐, 중에 겉봐. 한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는 우리는 없네.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네. 네. 내가 갈게. 아, 내가 그렇게 갈게. 인심 그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뭐 지금 간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난 갑니다. 그러면 가족을 내놓으실 것까지의 어떤 그런 그건 판단이 있으신가요? 그건 가족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건 가족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미리. 집에 가서 일단 어. 우리 가족들에게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안 갈래요? 하겠지. 그럼 내가 딱 가갖고 우리 가족들이 안 간답니다. 난 이게 뭐야? 돈에 가기 싫다는 건 뭐 가족이네 소유물도 아니고 이 설득을 하겠죠. 아니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 예전에 어떤 그 전장에 나갈 때 가족의 걱정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나갔다라는. 아 맞아요. 저는 그거 정말 찬성할 수 없어요. 가족의 뭐 삶과 생명과 미래가 내 것처럼 그건 아니. 그래서 난 가족에게 물어보고 아 뭐 그래서 김익렬이라는 인물의 그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웠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평화협상이라는 사건이 생겨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으로도 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매력적인 캐릭터는 누구인지 각자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연기를 했던 김익렬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맞은편에서 협상을 진행했던 김달삼이라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김익렬의 선택도 있었지만 김달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이 없었으면 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김달삼에 대한 어떤 캐릭터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담쌈 하고 싶었네. 김달삼? 사실은 솔직히 그게 솔직히 딱 그런 들어가는데. 김달삼의 캐릭터가 욕심이 좀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같이 하는 배우가 너무 김달삼과 너무나 똑같아서 어떻게 제가- 똑같아. 보셔서 알지 모르겠지만 김달삼의 의상을 지금 입고 맞습니다. 계신 거고요. 김달삼은 그 당시 인물로 치면은 굉장한 패셔니스타, 무덤보이였습니다. 예. 많이 비웃네. 생각보다. 김익렬이라는 캐릭터는 다소 평면적으로 그려진 측면이 있어요. 이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라는 목적을 딱 가지고 이제 와서 그 방향으로만 이제 줄기차게 나가는데 김달삼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하면 좋아. 근데 안 되면 투쟁하겠어. 맞아. 요걸 이제 가지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중간중간 높낮이가 계속 조절되면서 가니까 이 캐릭터는 이 안에서는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캐릭터예요, 실은. 약이 아닐까요? 저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굴 막기 위해서 여유롭게 하시죠. 좋습니다. 알겠소. 진정하시오. 김달삼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극적 구성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두 가지가
굉장히 밸런스가 그래서 더 맞지 않았나. 그래서 김익렬 캐릭터가 아쉬우면서도 이 극에선 굉장히 딱 들어맞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녀하고 청년은 배역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작가가 원망스러울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캐릭터인 거예요. 이만저만한 작품 해석력이나 연기력 가지고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면 청년이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불쌍한 놈이야? 불쌍한 불쌍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어느 것에도 그 감지하지, 담아내기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소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복잡한 아픔도 표현하기 어려울 텐데 전 세계 20개국에서 200개국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얘 하나로 있던 그 상황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서로 그 아픔을 주고 받고 뭐 그게 다 우리 형제들이고 민족이고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복잡한 아픔을 표현해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긴 배역이기 때문에 이건 실은 굉장히 어려운 배역이죠. 실제로 김익렬과 김달샘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소녀와 청년은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한 그 목적성이 아니라 그냥 인물 자체 개인의 이야기와 감정을 쏟아내야 되다 보니까 정답도 없고 하지만 어디 기댈 곳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연기해야 되니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무대 위에서 그 고민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지금도 닭살이 엄청 돋고 있는데 예, 정말 하나하나가 온전히 느껴지면서 소름이 계속 돋았고 이런 배역은 배우시잖아요. 탁군께서 이런 배역은 피해. 아이디 그건 아이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이번 작품 협상 1948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노말하게 얘기하자면 맞죠. 우리 모두 그날을 알아보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 말 정답인 거죠. 딱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자라는 게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념의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이념의 굴레 속에서 동족 상잔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그런 이야기고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쪽 이념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저쪽 이념의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협상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상호 존중이어야지 이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고귀한 가치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념이 싸움으로 치닫았던 시대와 이념이 상호 존중으로 가는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도 이 작품은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작품이 사실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보통의 4.3 사건들을 다룬 작품들을 보면은 그 죽은 이들이 얼마나 불쌍했고 억울했는지에 대한 주제와 초점에 맞춰져서 작품이 보통 만들어져요. 근데 이 협상 1948은 그 사건 전에 이 사건을 막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잡았거든요. 제주도 4.3 사건 관련하신 분들도 대부분 다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제주도 저희가 초청받아서 공연을 했을 때도 평가가 조금은 달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픈 얘기를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얘기가 왜 생겼는지를 알자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을 이야기해서 좀 색다른 느낌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제주도 사람들만 하던 얘기를 외지 사람들이 하니까 신선하더라. 뭐 이러면서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좀 듣기도 했었거든요. 우리의 얘기를 해줘서 감사하다, 공감해줘서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결국엔 우리나라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우리에게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가졌고 표준어로 하는 4.3의 이야기 되게 낯설고 좋았다 이런 얘기는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지인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어색하게 하느니 이렇게 전달을 확실하게 하는 것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았고 스토리가 진짜 거의 나오진 않지만 포인트에 적절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제주도의 느낌들을 그래도 그냥 역사를 잡고 끌고 갔다라는 생각을 그냥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 안에 관객들이 들어와서 관람을 하는 형태예요. 그 당시 협상이 이루어졌던 국민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집을 무대 위에 하나를 그대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가운데서 사면을 보면서 연기를 하고 관객들은 3면을 둘러서 앉아서 그 당시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특징이 있는데요. 관객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배우의 혹은 관객의 호흡, 시선, 배우의 어떤 동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주 하나하나 다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그 무대거든요. 배우 입장에서는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관객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만 하는 그래서 더 집중력 있게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이 극에 맞는 형태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불편하게 조금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그 불편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런 특징이 있는 극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연의 질이나 짜임새나 꽉 참은 실은 프로시니엄으로 해도 그닥 지장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품성을 좀 극대화 시켜보려는 노력이셨을 건데 아무튼 좀 관객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연이 계속 갔으면 좋겠거든.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볼 만해요.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 전에는 29명을 저희가 관람할 수 있게 형태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29명의 의미를 따지자면 그 이야기에 나와요. 빌레못이라는 곳에서 죽은 이들의 숫자가 29이다. 그래서 이 숫자에 맞춰서 관람 계약을 모시자. 치밀하게 하셨네. 네, 그렇게 모셨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객이 5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객석을 2단으로 좀 뺐어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의 의미를 살려서 43명으로 늘렸습니다. 아유, 누가나 나만 못한 사람이 없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나 괜한 군소리 했네.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도 공연하면서 과연 이 형태를 고집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프로시니엄 무대로 그냥 확장을 해서 더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에 대한 고민의 지점은 늘 갖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공연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유지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43명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12월 9일부터 18일 서구문화원입니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4.3 사건에 관련한 이 협상 1948은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관객들이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어떻게 배경 지식을 조금 알 수 있을까, 접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훨씬 더 재미를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는 초입부터 군인들을 몇 명 배치를 해서 대화를 보게 하면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좀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사진과 뭘 설명을 온다든지 왜냐면 전시극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조금만 거쳐서 들어가갖고 그 공연을 보면은 훨씬 더 몰입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뻘건만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스페셜 좌석을 한 4개만 만듭시다. 그래서 가운데다 묶어놔. 포로처럼 의자 4개를 딱 붙여놓고 가운데다 이렇게 묶어놔. 가운데서 보셔라.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사전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전에 뭐 내용을 보내준다든가 뭐 로비에 비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모든 형태들을 고민했었고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해설사가 이 앞에 있는 사전 지식들을 설명해주는 것부터가 공연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하는 곳으로 갑시다 해서 들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처음에 그렸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고민해서 꼭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한테 숙제 받은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을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발전 가능성이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이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소녀나 청년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표현법을 쓰는 거에서 좀 몇 군데 포인트는 좀 벗어나서 그 안으로 딱 정확하게 딱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매체를 조금 변화시켜도 괜찮겠다. 좀 큰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 상황에서 아주 극적으로 치닫는 어떤 갈등 구조나 위기를 딱 얘기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연극을 이렇게 실황 중계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좀 벗어나서 좀 매체를 좀 다르게 해버리면 또 다른 성격의 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국제 영화제나 뭐 인권 영화제 혹은 뭐 전쟁 영화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제안 아닌 제안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여기 한국이라는 곳 말고 해외로 좀 가갖고 우리 교포님들하고 외국 분들한테도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라는 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실제로 그 첫 단계로 저희가 지난달에 동아시아 민중연극제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트를 들고 올라가서 공연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본의 아니게 대본을 다 번역해서 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작업도 되어 있네요. 기반 작업은, 기초 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고 사실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건 뭐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겠지만 그 서북 청년단의 저기 대사 중에 아이디 그건 아이디 여기 무슨 뜻이죠? 아니지 그건 아니지 노노. 예, 노노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it's ID 이렇게 해석이 돼서 북을 돌렸구나. 네, 요런 번역기를 돌리니까 그렇지.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전날 그거를 저희 쪽에서 해야 된다고. 아이디 그건 아이디. 그러니까요. 그건 패스워드 아이디. D. 그건 아이디. 항상 최선의 모습으로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서구문화원에서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대본 분석.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대본 분석 시간인데요. 해요? 오늘은 대본 분석 없대요. 오호. 근데 제작진에서 요청한 건 하나 있어요. 협상 과정을 주제로 잡아서 공연을 한 거지만 결국은 4.3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3 희생자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묵념이라고 외치면 묵념을 짧게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협상 1948 아주 알찬 시간으로 대화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곡뒤 다마! 였습니다.